오늘 도지크쇼가 집중한 이슈는 바로 이 이슈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 뒤 김현지의 전화가 왔다. 변호인도 진술도 급변. 해당 의혹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이화영을 수사했던 수사검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판에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설주한 변호사가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결과 질책 당했기 때문에 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임계를 냈다는 것이죠. 그럼 명확합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의혹이 이상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측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관하다던 김현지 실장이 왜 이화영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두 번째는 그 내용인데, 지금 수사검사의 주장 등에 따르면 김현지 님이 당시 이화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책을 한 이후에 변호사 사임을 했다. 왜 질책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당시 김현지 님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여러 언론에 재구성됐습니다. 박상용 수사검사의 이 주장 등이 반영이 된 걸 텐데요. 함께 보시죠. 2023년 6월 9일. 설주한 변호사가 아예 인터뷰가 됐군요. 조선일보와 그리고 저희 또 채널A 기자들이 설주한 변호사 본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이 됐는데, 김현지 님이 변호사에게 이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한이 검찰에 협조하도록 회유한다는데 사실이냐? 이 내용이 실제 있었다면 질책이죠. 그러자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자 김현지 님은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하자 6월 12일에 변호사를 사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검사 출신의 박규택 의원님, 전혀 무관하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금 실세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화 걸어서 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게 했냐, 이화영이를. 그래서 진술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질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네네. 실형이 선고된 상태고요. 아주 장기간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재판 중지 중인 상태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재개됐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그 포인트가,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할 때 이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를 했다. 근데 그 직후에 변호인이 사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공판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왜 변호인이 교체됐을까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김현지, 지금 용산 부속실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논란인데, 이재명 대통령 측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과 변호인 교체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두 번째는 그때도 실세는 김현지님 아니었냐라는 이 두 가지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는 우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나와는 무관하다, 이화영 부지사의 일은 내가 보고도 받지 않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회유한 거 아니야? 사임해. 이랬다는 거거든요. 왜 검찰에 협조하게 해? 예, 그렇죠. 라는 질책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그 사임한 변호사도 이 내용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4번, 5번 통화를 했고 조금 뭐 당시 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좀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사실 변호인을 사임시킨 거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지금 검사도 하셨고 곽규택 네. 의원님은 지금 의원도 하고 계셔서 양쪽을 잘 알 것 같은데 아무리 실세 의원,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 대표도 하셨잖아요. 아무리 실세 의원 방에 있는 보좌관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건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임하라 마라 할 수가 있어요? 전 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없는 거죠. 없고, 보통은 그러면 예. 누구누구 의원 보좌관입니다. 사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사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님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전화를 거냐. 님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공범관계가 아니었다면 전화 받는 변호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사임을 종용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있었냐 합리적인 의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인이 사임한 그 결정적 시기에 김현지 보좌관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국정감사 과정이든 또는 재판을 재개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각에서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못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혹시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검사도 김현지 실장의 이른바 질책 전화 이후에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당사자 변호사도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김현지 실장 4-5번 정도 텔레그램 전화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변호사가 인정합니다. 한 번은 이화영 회유했냐 물어서 나도 오해받기 싫어 사임했다. 그 내용도 통화 내용도 다 해당 변호사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국감에서 물어봐야겠는데요. 증인 나와야겠는데요. 억울하면 나와서 아니다 반박을 하시면 될 일이고 왜냐하면 수사검사도 당시 당사자 변호사도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질책성의 통화가 있었고 변호사를 사임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 조사와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번지고 있으니까 이래도 안 나온다면 어디다 물어봅니까? 글쎄 참 답답하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답하다. 네.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인 김현지 실장은 말이 없고 말이 없고. 우리는 지금 어제 국감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추정하는 것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명백히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모르죠. 예, 첫째는 딱 어제 보도가 된 걸 보고 김현지 실장하고 설주환 변호사가 아는 사이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궁금하네요. 예, 당대표 그 의원실의 보좌관이고 당시 설주환 변호사는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으니까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런데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설주환 변호사한테 뭐 어떤 연유로든 간에 그만둬라 말아라 할 수가 있는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세라 해도 보좌관인데 그만두라 마라 한다? 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또 그만뒀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게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보좌관에게 오해받는 게 그만둘 정도로 그게 무서운 일이냐. 예. 보좌관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해하나 보다 하고 나는 변호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해받을까 봐 그만뒀다. 예.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의아한 구석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어제 박상영 당시 검사가 지금 법무 어디 교수죠? 사법연수원 교수신가요? 네, 설명을 하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있었으면 했다라는 또 그런 진술도 있더라고요. 있었으면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했을 때 난 설주환이 필요한데 네. 그만둔다. 아,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환이 더 하길 바랬는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해광 소속의 그 변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선임하려 했지만 뭐 부인 등이 이화영 정신 차려 이른바 이 법정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결국은 교체가 됐는데 예.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장인 거죠. 예, 제 말씀은 뭐냐면 서로 진술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박상영 교수 이야기는 당시 검사 이야기는 설주환 변호사가 그런저런 연유로 전화를 받고 강제 하차하게 된 거고. 강제 하차. 예,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는 어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내가 선임하려고 한 변호사는 아니었다. 이화영 부지사 주장은 또 그렇게 나왔군요. 예, 그러면 누가 선임했나? 저는 이렇게 궁금해요. 본인의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변호사를 선임해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선임했나? 그럼 첫째,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건 더 큰 의혹 아닙니까? 예. 이화영 본인 재판인데 본인이 선임하지 않으면 누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내 변호사인데 나에게 유리한 쪽의 진술이 아닌 검찰을 도우려는 그런 정황이 보여서 둘이 언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 걸까요?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당 소속이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들이 앉아서 네.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뭐 이 상황도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비현실적이시군요. 예,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뭐 사자 대면이고 오자 대면이건 해서 이 얘기를 조금 네.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누군가는 설명을 해야 된다. 김민희 실장 나와야 된다 보십니까? 국감에 증인으로? 아니 근데 지금 원래 운영위에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것도 국회에 맡긴 터이고 오늘 열리기로 했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원래 증인 채택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 조금 미뤄진 거고요. 예. 그런 마당이니까 운영이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순리대로 나가서 운영위에서 그냥 총무비서관으로서 역할을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운영위도 불투명한 마당에 여기저기 한 6, 7군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부르고 있는 마당인데 예. 법사위에 나오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운영위 정도는 나가는 게 그게 순리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 그렇군요. 것 같아서 법사위 상황은 뭐 전혀 짐작하기 어렵죠. 다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또 당사자인 설주환 변호사의 입장이 중요하겠다. 네.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러면 조금 설명은 필요하겠다. 네, 김현지 씨의. 예, 대통령실이건 뭐 김현지 실장이건 어떤 식으로 설명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뭐 물어보는 거 그게 질책이라고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한 사람의 뉘앙스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김현지 실장의 입장이 지금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공의 들려드립니다. 설주환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신 김윤정 의원은 그게 더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원부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분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그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었습니다. 제가 읽고 돌려줬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상한 게 많다라고 김정은 의원께서는 지적해 주셨는데 자기 변호사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변호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설주환 변호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호사는 누가 선임해 준 거고 본인 변호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왜 본인은 몰랐는지 뭐 좀 석연치 않습니다. 자, 변호사 두 분이 계셔서 정익진 변호사님 이 뭘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정익진 변호사님께서
클라이언트를 맡고 있는 변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유력 의원의 별개의 전혀 상관없는 유력 의원실의 보좌관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대뜸 정혁진 변호사 사임하세요 라고 질책을 한다면, 뭐 질책인지 아닌지 통화를 한다면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그러면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죠. 아니 당신 보좌관이, 의원님 보좌관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현지 의원이 몇 살입니까? 뭐 70년생이라고 뭐 제가 들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런 보좌관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 나 상당히 불쾌한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님이 변호사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법무법인 호원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서민석 변호사님 말씀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고요. 거의 모든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그 변호사님이고, 그다음 법무법인 덕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수원시인가 거기 부시장으로 가 있는 현근택 변호사 있잖아요. 현근택 변호사도 거기 변호인 이름에 들어가 있고 서상윤 변호사도 있고 그 밖에 설주환 변호사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마치 설주환 변호사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선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신문기사 2년 전에 나왔던 신문기사 찾아봤더니 변호인 접견이 드러난 것만 180차례가 넘었었대요. 그다음에 변호인 등이 면회한 게 뭐 50여 차례 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수많은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같이 변호인 접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든요. 조사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019년도 이야기를 해요. 2019년 7월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해달라. 왜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했느냐. 정진상 실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19년 7월 이야기입니다. 2019년 2월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지금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북 관계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2월 달에 노딜이 딱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북 관계 경색되고 대북 제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세를 파악해가지고 정진상 실장이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면은 성과가 두드러지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님 평화부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북 좀 추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성태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됐던 거고요. 제일 중요한 진술을 그때 6월 달에 어떤 진술을 했냐.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김현지 실장이 전화 온 시점이 검찰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이후예요? 이후라고 지금 드러난 것 같고, 그 진술 직후에 김현지 실장이 설주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너가 검찰에 협조하도록 했냐? 사임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6월 달에 조사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딱 드러나자마자 민주당이 난리 나가지고 일단은 7월 12일에 조금 전에 법무법인 덕수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대표 변호사님이 김영태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김영태 변호사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유와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백을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월 24일에 이화영 부지사의 와이프가 변호사 해임하잖아요. 그 전에 법정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제가 법정 많이 다녀봤는데 부부싸움 하는 거 거의 이혼 법정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형사법정에서 우리 남편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깜빵 갈지 모르겠고 뭐 유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정에서 부부가 싸움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와이프가 해임한 사람이 설주환 변호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서민석 변호사, 제가 이렇게 재판 기록 쭉 보면요. 해광에 서민석 변호사님만 계속 출석한으로 나오거든요. 그 서민석 변호사 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변호사 와가지고 기조가 확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랬는데 그 알고 봤더니 지금 박상용 검사와 설주환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 뒤에 김현지 보좌관이 있었다. 결국은 김현지 보좌관의 개입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의 핵심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설주환 변호사 인터뷰한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김현지였다라고 설 변호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